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11시에 저희 방송 시작을 했습니다. 서머타임 해제로 인해서 지난주까지 10시에 시작을 했다면요, 이번 주부터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실행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무엇보다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또는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매매를 하시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이 활짝 열려 있는데요. 전화, 문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이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1시부터 시작되는 첫 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어떤 분들과 함께 시장 이야기 풀어가볼까요? 먼저 해설위원님 먼저 소개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균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험난한 해외 선물 여정을 함께할 팀 셰르파 김호균 해설위원입니다. 네. 오늘 11시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가끔 이제 기존에 방송을 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네. 한 시간만 더 있으면 좀 더 생동감 있게 이 해외 선물 시장을 전달해 드렸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여러분의 이 거래 시간과 맞춰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몸은 좀 피곤하지만 여러분들이 생동감 있는 해외 선물 시장 현장을 전달해 드린다는 그 사명감 하나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 사명감 똘똘 뭉친 그 마음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릴 마스터님 소개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마스터 궁금하시죠? 마스터를 먼저 영상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고 첫 방송을 같이 함께 돼서 너무나 영광인 것 같고요. 이제 서머타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개장 시간이 미뤄졌기 때문에 방송 시간도 같이 미뤄졌는데, 실질 거래 시간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리딩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계속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서머타임 해제가 되면서 미국 개장 시간도 역시나 1시간 뒤로 밀리는 흐름입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드릴 테니까요. 신세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 장인데요. 지금 시각은 11시 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시세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지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상승 쪽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은요, 2,583포인트 움직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상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6,294.75포인트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 FX는 오늘도 빠지네요. 현재 1.16130달러, 전거래 대비해서 0.19%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강보합권입니다. 1271달러를 회복한 이후 1272.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 연일 고점을 높여가면서 현재 55달러를 돌파한 이후 55달러 후반대 움직임입니다. 55.73달러에서 전거래일 대비해서 0.05%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줬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방 쪽으로 상승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4가지 이슈를 꼽아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먼저 올랐을까요?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입니다. 지표 혼조 속에 애플 실적 호조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S&P 500인데요. 자, 오늘장의 흐름과 그리고 이 안에서의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는요, 유로 FX입니다. 미국의 고용 부진에도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유로에 대한 흐름 궁금해 하실 텐데요. 유로 FX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죠. 세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역시나 미국의 고용지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했다라는 이슈 꼽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장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다시 그 가격대에서 반등하고 있는 현재 흐름 1272.4달러 움직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크루드 오일입니다. 미국의 원유 채굴 장비 가동 건수가 감소해 추가 상승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이슈 계속해서 올라오는 가운데 55.75달러, 55달러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도 4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이슈죠. S&P 500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S&P 500은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까지 뒷받침해주면서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습니다. 2580선 지지되면서 2582.7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는데 S&P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애플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지수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이슈인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S&P에 대해서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과 저는 업이고요. 그리고 해설위원님 다운이신데 팀 셰르파에서 지수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해설위원님이 오늘 다운을 들어주셨는데요.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수를 담당하고 있는 김우균 해설위원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다운을 얘기한 건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당일의 매매 전략이 있어서 어떤 확률적으로 매도 전략이 좀 더 우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신고가가 갱신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금요일 역시도 3대 지수 신고가를 돌파했는데요. 금요일 날 사실 이제 중요한 이제 지표가 있었죠. 이제 고용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 고용 지표 잘 나오긴 했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못했다는 평을 받으면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지만 서비스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그 지표 자체는 이제 1대1 그러니까 비등비등한 혼조세였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지표보다도 시장 끌어올렸던 거는 바로 기업의 펀더멘탈 이슈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지수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M&A 항상 증시를 좀 붙도줘주는 이슈인데 퀄컴의 이제 그 인수합병설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냥 그럼 신고가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일봉상의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 흐름은 상승은 하지만 고점 자체가 크게 높아지는 그림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완만한 상승을 하는 거고 꾸역꾸역 신고가만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제 레벨업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구간이죠. 즉 에너지의 힘이 어느 정도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라는 거는 증시라는 거는 혹은 어떠한 가격이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 무조건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쉬어가는 타임도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중요한 이슈를 통해서 기존에 좀 상방을 가로막았던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흐름상 좋은 모습으로 오늘 역시도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그림을 좀 그려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제 2585선까지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2585선에서 돌파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2585선에서 저항이 포착될 경우는
거기서 매도 진입을 해서 한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의 진폭의 중간값인 77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한, 충분히 노려볼 만한 네. 단기적 진입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추세가 돌파될 때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 위에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이 다시 되돌아올 때 혹은 저항을 받을 때 매도를 드린다는 전략이고, 추세는 아직 완만한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고점이 매일같이 뭐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지만 고점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진폭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잘 분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시간 동안 방송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구간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방송 중에 이 자리에서 정을 받거나 아니면 돌파되거나, 그때 어쨌든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매매 전략도 같이 대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대를 그렇게 잡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 안에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현재 2,583포인트 거래되고 있는데요. 앞서서 해설위원님 말씀은 2,585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또 그 고점에서 매도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자, 그 부분 2시간 동안 유효한지 그 전략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S&P 500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업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계속 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상승 기조가 저는 생각보다 좀 오래 가고, 이전에 김호균 해설위원님이 나스닥이 먼저 조정을 받은 이후 S&P에 대한 조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도 좀 생각을 해볼 때, 나스닥이 그때 낙폭이 컸을 때 바로 들어 올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상승 기조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리고 저도 뭐 고점이 뭐 소폭이나마 올라가고는 있지만 상승 기조를 보고, 일단 저는 2,570대 중후반에서 떨어진다면은 그때 좀 저점 매수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오늘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S&P 500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실적 기반으로 해서 지수가 뭐 조금씩 꾸역꾸역은 올라가고는 있지만 어찌됐든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도 업을 드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2566.75에서 떨어지는 거 장기 물량 포지션으로 제 레버리지를 낮춰서 매수를 들어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주 차트 그대로입니다. 네, 저번 주 차트 그대로 지금 조작이 상승 방향으로,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상승 방향으로 좀 올라가는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위에서 아까 2585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단가로 따지면 2585.50입니다. 여기서 동일 단가 블로킹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들이 위에서 또 추가적으로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죠. 이 포인트에서 터닝 포인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항 여부를 좀 조심해서 매수 방향을 끌고 가시길 바라고요. 이제 저항을 받게 되면 마찬가지로 청산을 하고 단기적으로 매도 포지션으로 진입하실 분들은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585.50 기준으로 해서 강하게 매도 방향 틱수가 내렸던 흔적이 굉장히 짧습니다. 구간이 짧기 때문에 자금력이, 아직 매도 자금력이 세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도 방향 포지션을 진입하시기보다는 매수에 대한 그냥 청산 정도로만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가치평가상으로는 아직까지는 좀 더 추가적 상승을 노려볼 수는 있는데, 문제가 아까 차트 부분에 있어서 나스닥이랑 좀 연동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차트 모멘텀이 분명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트레이딩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걸 이제 다이버전스라는 용어로 많이 알고 계실 그렇죠. 거예요. 네, 상승 힘 부분이 떨어질 때 나오는 부분, 이제 지표의 상승 힘에서는 떨어지고 있는데 차트는 신고가를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네.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매매 포인트가 아닙니다. 다이버전스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께서는 매매 포인트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보셔야 될 부분은 매매 포인트가 아니고요. 매수, 매도 물량 비중이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던 상태에서 그 이미 약화되고 있는지 부분을 포착하셔야 됩니다. 나스닥을 보시면은 분명히 매수 방향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기반해서 S&P도 같이 볼 때 S&P의 힘도 분명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매도 방향의 전환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뭐 장기적 매도 방향이 아니라 단기적 매도 방향으로 살짝 꺾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좀 하 단가에서 좀 많이 내린 단가에서 2542.50 정도에서 매수 포인트 정도를 기다리시고, 가운데 중간 매수 포인트를 기다리셨다면 그 포인트들은 다 빼버리시고요.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포지션만 아까 말씀드렸던 2585.50까지만 대기하셨다가 돌파를 보일 경우에 좀 더 홀딩, 그리고 저항을 보일 경우에 청산, 이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 고점에 대한 그 분석도 도와주셨는데 일단 아래점에서는 좀 많이 낮은 가격이에요. 2,504. 네, 맞습니다. 맞나요? 일단 네. 매도 방향의 모멘텀이 점점 일시적으로나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낙폭을 보일 경우에는 중간 저항 라인들을 전부 다 뚫고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좀 큰 흐름상의 매집 포인트가 세게 들어왔던 포인트 기준으로만 대기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한 매매가 되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재 2,583선인데 2,540선까지에 대한 부분을 좀 모아가시자라는 말씀까지 전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는 S&P 500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해봤고 오늘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앞으로의 관점에 대해서도 매매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자, 실적과 그리고 지수에 대한 속보와 뉴스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3분기 실적인 만큼 시간 외의 거래에서도 일단 뭐 CVS라든지 스프린트, T모바일, 마이크코어스, 파파존스, 골드만삭스 이런 종목들의 큰 폭의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부분도 속보 올라오고 있고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애플과 퀄컴 때문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장 전에도 이런 뉴스들 뭐 각 기업들의 실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위기라는 점 다시 정리를 도와드릴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S&P 500에 대해서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유로 FX입니다. 자, 유로 FX는 최근에 달러 인덱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미국에 대한 부분도 영향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1.1611 0달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미국의 고용 부진 그리고 서비스 PMI 발표 이런 지표의 혼조세 속에서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좀 가격이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0.20%가 현재도 빠진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속보 내용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SG에서 올라온 의견인데요. 유로화가 이번 주에도 1.15달러까지 하락 전망이 열려 있다. 자, 그렇다면은 아래쪽으로 하방 쪽으로 더욱더 열려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SG가 이 프랑스은행 에테 제너럴입니다. 자, 유럽 장관들이 만나서 은행 통합에 대해서 논의하더라도 유로화가 1.15달러로 하락할 것으로 6일 내다봤다라는 그런 의견 기사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유로 FX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로 뭐 하방 쪽으로 분석 열리고 있는데요. 자, 마스터님, 네, 들어보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역시나 오늘 다운의 의견이 유로 FX 들었는데요. 자, 해설위원님, 유로 FX 하방 쪽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정말 뭐 격세지감이 느껴지는데요. 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로가 뭐 1.2를 간다라고 맞아요. 하면서 1.1을 넘었죠,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 역시도 고통스러워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네, 그때 기억나요. 굉장히 유로에 대한 전망이 매수 일관도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S&P의 고공행진처럼 유로가 언제까지 올라갈지,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원외로 움직일 때, 또 장기적으로 좀 원외로 움직일 때 시장 참여자들은,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역매매, 역방향 매매로 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통을 주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좀 이게 좀 변화되면서 분위기가 지금 거의 1.16 이하, 지금 1.15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반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내려온 상황이고, 네. 그러면 과거, 미래 이런 거다 현재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당일 트레이딩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오늘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유로 같은 경우 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준선 매매 기법을 좀 많이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통화 상품에 있어서 최근에 유로가 기준선 매매가 잘 안 먹히는, 그러니까 즉 흔히 말하는 와리가리하는 흐름이 좀 많이 나오는 좀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전장과 이제 유럽장이 이어서 어떤 이제 진폭이 좁은 진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선 매매라는 건 내가 어떤 특정 기준선을 잡고 그 기준선 상방에선 매수, 하단에선 매도하는 전략인데,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해당 캔들 안에서 움직이면,
진입 신호가 많아지니까 버퍼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비를 고려한 버퍼를 두고 이 버퍼까지 돌파됐을 때 방향 진입을 하는데, 이 버퍼를 위아래로 많이 좀 흔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손절이 계속 나오는 구간처럼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칙대로 매매를 했다면 여기서 매도 들어갔다가 매수 손절하고 들어갔다가 매도 손절, 매수 손절 이렇게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선 매매 전략은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한 2번 정도 진입해서 손절이 나가면 이날은 매매를 좀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손익비가 3배가 넘기 때문에 한 번 수익이 나면 2번 손절에 대한 그 손실이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루에 2번 손절 나게 되면 매매를 종료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 그냥 뒀으면 좀 더 손절이 나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이거를 지금 떠나서 지금 현재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상황이고, 지금 하단으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 밑에서 매도하는 전략 기준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가 좀 더 이 현재 트렌드를 맞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제가 목표가로 삼은 가격대인 이 1.1 5950 정도에서까지는 매도를 좀 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고, 목표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가가 나온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일에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손익비가 1대3이 되는 이 저항값의 진폭을 똑같이 그대로 가져왔을 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제시를 해드리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방 쪽으로 대해서 열려 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추석 이후에 또 기준선 매매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기준선 매매를 기준으로 또 말씀도 도와주셨고, 1.15 뭐 중반대 가격까지에 대한 목표가 말씀 도와드렸으니까요. 유로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 역시나 유로 FX에 대해서 다운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도 지금 좀 매물대로 봤을 때는 저는 1.1565달러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더욱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뭐 만약에 이 선이 깨진다면은 뭐 그 아래로 내려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 1.15 뭐 중반대 가격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다. 유로 FX 저도 좀 기술적 관점으로 추세적으로도 아래쪽으로 열려 있다라는 부분이고,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뭐 견고합니다. 그 부분도 역시나 유로 FX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재료 더욱더 부채질한다는 점, 네, 그런 의미에서 저도 다운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는 1.15 뭐 그 이하는 아닌데, 뭐 일단 뭐 앞서서 기사 내용도 아셨다시피 더욱더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어떤 전략으로 다운을 들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들어볼까요? 네. 사실상 지금 이제 계속 하방 모멘텀을 받고 있고, 네. 달러 인덱스는 95까지를 향해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이제 고점 돌파와 저점 돌파를 둘 다 앞두고 있는 상태죠. 달러 인덱스의 95를 그대로 환산해서 유로에 입혀보면 지금 1.16 정도의 위치를 해 있는데, 네. 아직 신저가를 돌파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매도를 그냥 들어가시는 건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차라리 지금 보시면 금일장 내내 매도 매집 부분이 깔끔하게 들어온 라인이 있습니다. 1.16400이죠. 400 기준으로 매도 매집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물량이 보여지고 있고요. 해당 포인트까지 올라오면은 저희는 공격적으로 매도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인트까지 안 오고 신저가를 내려갈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기 포지션 물량으로 레버리지를 줄여서 신저가 베팅을 들어가셔야겠죠. 근데 지금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일봉상으로 목표가를 보시게 될 경우에는 가치평가상으로는 일단 1.15 정도까지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추세상으로 1.14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석하는 기관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가치평가상으로 1.15까지가 맥시멈이고요. 여기까지 가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유로 상황에서는 최근에 ECB가 이사들이랑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을 통해서 계속 상방으로 끌어올리려는 발언들을 해주고 있죠. 왜냐? 최근에 1.2까지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상승 방향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거기에 맞춘 회계 정책들을 전부 다 폈습니다. 기업 정책들을 전부 다 그렇게 펴왔고요. 근데 급전환하는 요 계기가 된 게 1.2 이상은 더 이상 용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평가했던 ECB 때문이었죠. 네. 결론은 그것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ECB는 이런 급락세에 대한 책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하락 속도를 좀 낮춰가면서 천천히 내리게 하고자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계속해서 중간에
신저가를 내려가더라도 위로 치고 올리는 흐름이 중간중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뭐 긴 관점과 그리고 단계적인 관점 안에서도 유로 FX 또 관점 정리를 해주셨는데 달러 인덱스 현재 95 부근에서 좀 환산을 한다면 1.16이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준으로 두고 위아래로 전략을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유로 FX 두 번째 이슈로 현재 만나보고 있으신데요. 최근에 또 통화하면은 유로 쪽에 파운드화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파운드에 대해서는 영란은행 쪽에서 금리 인상 이후에 급격하게 급락을 했고, 자, 지금 다시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유로와 좀 동조화 현상을 보였는데, 이번 흐름은 좀 다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자, SG에서는 파운드화가 금주 반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적 기사를 내놓았는데요. 오늘 파운드화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뭐 워낙 그 급락폭이 컸었던지라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연속 가고 있어요. 1.3115인데 자, 그렇다면 이게 뭐 단계적인 뭐 기술적 반등이냐 하지만 또는 뭐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이냐라는 부분을 좀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신세계를 통해서 파운드화 네, 파운드화 잘 보내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파운드화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제 온라인 방송 통해서 많이 좀 리뷰를 드렸었는데, 파운드화는 딱 두 가지 포지션만 기존에 가능하다고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월 달에 빠르게 치고 인상을 한 후에 그 후 한동안 인상을 못하는 그런 방식의 정책, 혹은 아예 인상을 하지 않는 정책, 둘 중 하나로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영국은행 측에서는 영국 경제 자체를 호조세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상을 한다는 거는 경제 기반이 탄탄히 받쳐줄 때에서나 가능한 부분인데, 그럼에도 11월에 빠르게 좀 치고 인상을 한 후에 그 후에 정책들을 좀 완만하게 유지를 하려는 이 의도 자체는, 일단 영국 자체가 지금 0.2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번에 0.5로 올린 상태죠. 기존의 0.25 상태에서는 금융권 기업들 일단 일자리가 7만 5천 개 정도 사라질 거다라고 예상치가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금융권들이 좀 버텨주려면 예대마진 부분이 좀 확실하게 나와줘야 되고요. 그런 예대마진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금리는 유지는 해줘야 금융권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영국 자체가 금융권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지배를 해왔던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기업들이 무너지게 될 경우 미국 기업들로 전부 다 이 기업들이 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에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운용사업부를 인수하기 위해서 영국의 핵심 자산운용사업부를 인수해서 최대 자산운용사가 됐죠. 그런 것처럼 핵심 금융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국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 인상하기 전엔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금리 인상 이후에는 오히려 올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더 이상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물량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물론 단기적으로 매수 포인트들은 주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매수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현재 흐름이 이전에 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물량으로 좀 소화되는 거다라는 그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뭐 짧게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 매수에 대해서 끌고 가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셔라라는 그런 말씀 더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 말씀도 들어볼 텐데요. 자, 파운드 지금 시점에서 매력 포인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이제 해외 선물의 특징이자 장점은 여러 상품이 있다는 거고, 내가 보는 어떤 이제 그 틀에 있어서 그 매력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네. 어떤 매수나 매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 굳이 공략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씀을 네, 맞아요. 뭐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지금 파운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오늘 뭐 들어갈 진입자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그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더라도 어떤 뭐게 추세선이 작동된다거나 어떤 지지저항이 뚜렷하게 나온다거나 이런 그림보다는 조금 이제 길게 보시게 되면 이제 큰 낙폭 이후에 이런 좀 완만하게 그 낙폭을 만회하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일봉상에 지금 최근에 흐름 자체가 큰 이제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떤 트렌드가 나오는 그림보다는 변동이 심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 극단에 보게 되면 이때에 굉장히 낙폭이 컸던 저가
부근에 지금 현재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쭉 빠졌다가 올라오는 그림인데 이때 위험한 것은 여기가 깨지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깨지게 되면 매도 그 방향으로 좀 위험하게 빠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될 구간이고요. 지금은 이 저점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 캔들의 절반 정도로 회복하기 전까지는 어느 좀 이제 추세를 확인하기가 좀 판단하기가 좀 성급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반등 지금 오늘까지 만약에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다면은 이거를 연속 반등이긴 합니다만 현재 가격대와 그리고 뭐 상승력을 봤을 때 아직은 추세적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이후에 접근을 해야 할 자리다. 좀 조심해야 할 자리임에는 좀 틀림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추세를 타면 또 해외 선물에 있어서 좀 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가격대가 물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격대 잘 확인을 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지금 이제 전 저점에서 지금 청산 물량이 터져서 상방 쪽으로 꺾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추세 공간 설계에 있어서의 기본 개념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계속 추세 공간 설계를 많이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매도 관점으로 끌고 가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목표가를 잡으려면은 해당 포인트 지금 3044 정도 되죠. 이 포인트까지를 목표가로 잡고 청산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상방세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지금 분봉상으로 쪼개서 보자면은 굳이 쪼개서 보자면은 금일도 매수 방향의 매집이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를 드리면 약 3073 정도에서 매수 방향 매집이 약상방 정도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도 약상방 매집이 추가적으로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는 위방향에서 매도 물량이 좀 더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죠. 아래 3073 정도에서의 지지 포인트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상으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지는 않으시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셔가지고도 좀 생각이 나는 부분이,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메이저와 메이저, 그러니까 매수를 갖고 있는 메이저와 매도를 갖고 있는 메이저의 싸움에 있어서 지금 매도가 너무 유리하다는 거죠. 내가 저 포인트만 공략하면 무너져 주는데, 그래서 이 어떤 승률 확률적으로 그 싸움에 지금 이제 그 어떤 그 기세가 매도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메이저의 움직임 속에 우리가 단기적인 그 빈 공간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메이저와 함께 갈 것이냐, 센 놈과 함께 갈 것이냐, 이런 판단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FX에 이어서 그리고 파운드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는데요. 자, 시간이 이제 11시 33분 지나가고 있는 시각인데요. 자, 오늘의 미국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현재 시세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빠르게 시세 살펴보시죠. 자, S&P와 나스닥은 개장 전부터 이어져 온 상승세 지켜가고 있습니다. S&P는 2584 넘어서나요? 그렇다면은 네, 김호균 해설위원님의 포인트도 나오고 또 LG 시스템 마스터님의 포인트도 나올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300포인트를 넘습니다. 6,30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S&P 비교해서 나스닥이 조금 더 탄력성이 강하고요. 방금 전에 알아봤던 유로 FX는 계속적으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16110달러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1270달러는 일단은 지지를 하고 있는데 1271.7달러 0.21% 1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은요 55달러 후반대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0.04%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미국 증시가 개장이 됐는데요. 썸머타임 해제 이후 첫 거래일입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승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뭐 개장 전에 저희가 시세 살펴봤던 그 흐름대로 같은 흐름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저희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만큼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어떤 종목군에서 변동성이 나올지 그 또한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미국 증시 개장 상황도 봤고요. 두 번째 이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골드입니다. 자, 골드는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 정말 여러 관점에서 재료가 소멸이 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갈 곳을 잃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골드는 여전히 유효하죠. 자, 지금 현재는 뭐 미국 고용지표의 영향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었던 어제장에 대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자, 현재는 1271.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자,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네, 저와 마스터님 업이고요. 지금 해설위원님은 관망의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골드에 대해서는 좀 최근에 좀 이게 마인드를 좀 이게 세웠습니다. 거래하지 않겠다. 아, 골드요? 네. 단호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골드의 흐름이 원래 이제 미국채나 이제 뭐 엔화와 같이 안전자산들이 같이 움직이는 동조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유와 함께 대표적인 상품 선물로 그렇죠.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지금 최근에 모습 자체는 이제 어떤 좀 모멘텀을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즉 수급적 재료가 느껴지지 않는 약간 좀 밍숭맹숭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런 상품, 그러니까 매력이 없는 상품이 되어버렸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를 봤는데요. 골드의 이런 모습이 비트코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골드 같은 이제 그 화폐 성격을 가진 투자 자산에 있어서 비트코인으로 엄청난 그 수요가 쏠리다 보니까 골드 자체의 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어떤 거래가 발생하고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분석과 이런 것들이 가져져야 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최근에는 CME 상장 이슈라든가 아마존이 도매를 샀다든가 아니면 반대로 중국에서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이슈로 인해서 급등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재료가 없는 겁니다.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내가 매수와 매도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는 다른 상품에서 어떤 내가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매수와 매도 포인트 잡을 수 있는 종목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골드에 있어서 어떤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 모멘텀이 없어 보이거든요.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이 상품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골드 최근에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모멘텀과 재료도 소멸이 됐는데 자, 금을 지금 비트코인에 비교를 좀 해주셨거든요. 둘 사이의 공통점은 참 많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거죠. 유한하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게 되는데 비트코인 역시나 채굴 양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이 지금 채굴에 대해서 비중이 낮아진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증가한다면 가격이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금보다는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만큼 이런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 이동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그 골드를 상승과 하락으로 이끌 재료가 부족하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골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좀 하방 쪽으로 좀 더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면서요. 그런데도 빠지지 않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재료가 좀 많이 부각되지 않는 좀 어떤 시장의 관심에서 조금 멀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전에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도도 또 대표되는 금인 만큼 뭐 그런 다양한 분석도 함께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요. 저도 역시나 최근에 금 너무 매력 포인트와 그 매매 포인트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최근에 이어져 온 제한적인 작은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1271.5달러이고요. 오늘의 저점은 1266.4달러인데 저는 이 작은 박스권 안에서 80달러 이내에서 여기 가격대에서 1271달러에서 뭐 1260달러 후반대에서 소폭 조정이 된다면은 짧게 매수 관점으로 오늘은 위쪽으로는 1280달러 안에서 정말 작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좀 이용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업의 의견을 드렸고요. 역시나 저도 골드 안전자산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유동성이 적어진 만큼 매력도는 이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골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골드 역시 뭐 저와 같이 업의 의견을 드셨죠? 네, 업인데 저는 약상방 쪽으로 살짝 꺾어서 드렸었고요. 지금 또 각도 해주시는 건가요? 각도 꺾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왜냐면 확률 쪽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되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예. 네. 얼마나 있거든지. 아니, 확률적으로 이전에 되게 디테일하게 하시길래, 네.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 주시죠. 네. 완전 시장 확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아까 뭐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CME 비트코인 상장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시스템 부분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LG 시스템이다 보니까 시스템 회사로서 준비를 해두고 있고요. 그 부분 이따가 2부에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골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금일 차트상으로만 볼 때는 매도 방향 모멘텀이 분명히 강한 게 맞습니다. 1274.1 기준으로 보시면은 기존의 지지선 부분에다가 돌파를 시킨 후에 지금 다시 또 치고 올라온 상태죠. 여기 이상으로 치고 올라가기가 상당히 모멘텀상으로는 힘듭니다. 차트상으로는.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매수 방향의 매집이 있었던 흔적도 없고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매도로 끌어내릴 경우에는 아래 지지선 없이 그냥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매수 방향 모멘텀을 약상방으로 넘어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더들리 총재가 내년 중반기 이후로 이제 그렇죠. 은퇴 예견을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들어오면은 관련 이사회부터 모든 것들이 다 구성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연준 의장이 빠지게 되면 4명의 이사들이 비는 상태입니다. FOMC 멤버 중에서 4명이 비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 결정을 하는 기구가 이렇게 어떤 변동 부분을 소규모 인원으로 결정을 한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높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리스크가 부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상승 방향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문제는 이 FOMC 안에서 지금 멤버가 비게 되는 분들이 핵심 인사들입니다. 의장, 그리고 저번 달에 사임을 하셨던 피셔 부의장, 그리고 더들리 총재 같은 경우는 항상 FOMC 내부에서도 총재들 중에서도 언제나 FOMC에 참여를 하는 뉴욕 총재입니다. 과거에 팀 가이트너가 있었던 뉴욕 총재, 뉴욕 총재이기 때문에 이 세 인사들은 항상 FOMC 내부에서도 핵심 인사로 불리죠. 이분들이 보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FOMC 내부 모멘텀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는 관점에서 약상방 쪽을 들었고요. 다만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주 정도는 상방 모멘텀을 살짝 쳐줄 수는 있지만 그 후에는 결론적으로는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하방 모멘텀을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부분을 분명히 좀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연준 의원들의 공석이 어떤 자리로 어떤 성향의 의원으로 자리가 채워지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한 부분일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또 이슈를 점검을 해드렸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골드까지 알아봤습니다. 현재 시각이 11시 43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요? 자, S&P와 지금 나스닥 지금 개장을 하고 난 이후 10분이 흘렀습니다. 상승폭이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지수도요, S&P는 2585까지 일단 찍었는데, 여기서 더욱더 추가적으로 갈지. 가야죠. 그렇죠. 네. 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네. 지금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폭 더욱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6,305.75포인트, 6,306포인트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지수에 대해서 흐름이 돋보이고 있고, 그 밖에는 크루드오일도 볼까요? 크루드오일도 그렇게, 개장 전과 같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는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이슈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바로 크루드 오일입니다. 최근에 $55 돌파를 하면서 급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 오일인데요. 자, 지금 $55 돌파 이후 55.75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하루 중에 고가는 56.28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56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현재 흐름으로는 아직 56달러를 지지하거나 지금 지켜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죠. 네, 여러 리스크가 올라오고 있는데 자,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업이고요. 해설위원님 다운. 그리고 마스터님 중립입니다. 중립.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역시나 사우디 쪽 이슈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큰 변수를 두지 않을까라는 속보 올라오고 있고요. 자, 역시나 같은 내용입니다. 사우디 권력 다툼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금융과 투자 업계에 나비 효과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국제 유가는 사우디 주도로 감산에 대한 기대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의 게임이 향후 국제 원유 시장을 어떻게 뒤흔들지 그 부분도 많은 시장 속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우디에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경우에는 국제 유가가 한 달 이내에 2.7% 급등할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사우디 정국이 혼란해질 때마다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다운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좀 정치적,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서 이러한 그 상방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네. 저는 이제 오일 같은 경우 좀 차트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이제 오일도 기준선을 잡고 이제 시장을 봤는데 금요일에 워낙 강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갭으로 또 상승을 했고요. 네.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상승 이후에 좀 이게 에너지가 소진되는 모습으로 좀 약세로 뛰었는데, 약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에 좀 매도를 받다가, 오늘 중간에 이제 5시쯤이죠.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손절 물량을 이제 불러들이면서 공략하는 이제 자리거든요. 전고점 부근에, 즉, 그러니까 매수로 몰려 있는 이제 포지션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하고 꼬리까지 만들어버린 그림입니다. 네. 그 이후에 이 에너지가 소진돼서, 다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다시 여기서 지금 하방으로 좀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잡은 기준선이랑 55.80 하방에 조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갑자기 말하는 순간 네, 지금 갑자기 상승을 하면서 저희 변동성을 지금 나오자마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55.73에 원래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목표가 청산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5.73이요? 네, 73에 드렸었고 지금 약 20틱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 단기 물량으로만 들어가시라는 포인트였습니다. 저희 목표가 청산 15틱이었고요. 네, 그래서 목표가 이상 도달했기 때문에 수익 청산들 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세계 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나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더 추가적 포인트 아직 남아 있습니다. 5일 신세계 들어오셔가지고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55.73달러였나 보죠. 73에서 매수 진입이었고요. 아, 매수. 거기서부터 15틱 위인 네. 이제 8이죠. 88까지가 목표가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호민 해설위원님.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유로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좀 변동, 크루드오일이 네.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전형적인 상품이고요. 네.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방향을 매수다 매도다 정한 다음에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가를 얼마나 둘지, 그리고 만약에 내 판단이 틀렸으면 어디서 빠져나올지에 대한 생각이 중요한 거죠. 그럼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 56 정도를 만약에 제가 매도로 들어갔다면 이게 내가 좀 잘못 보고 나왔구나라고 보는 자리, 혹은 아니면 이 지금 기준선의 상방 버퍼를 돌파되면서 손절을 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방향성에 대해서도 옳은 방향으로, 옳은 전략으로 가면은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대로 되지는 않은 장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자신의 손절 지킴 가격대도 중요할 거고, 그에 맞는 전략도 중요할 테니까 해설위원님 말씀을 함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업을 들었는데, 저희가 또 속보를 전달을 해드리자마자 급등을 해가지고요. 갑자기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저는 55달러 중반대죠. 한 50, 60 그 정도에서 저는 매수 의견이었거든요. 일단 그리고 55달러 후반대까지는 좀 열려있지 않을까, 오늘장. 그리고 상승으로 마감을 할 것이다 라는
있다라는 의견도 저는 오늘의 업의 의견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이 이전에 뭐 의견 들어보기 전에 이전에 신세계를 통해서 드렸던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목표가 달성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또 복귀를 해주셨는데 저희 지금 뭐 신세계를 통해서 말씀드렸다라는 부분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설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바로 배너 버튼 보이거든요.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 가능하니까요. 눌러보셔서 에디시스템 마스터님 이 신호도 함께 공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스터님은 관망을 두셨단 말이죠. 네. 위아래 포인트가 다 나오는 건가요? 네, 저도 위아래 포인트를 다 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 오늘 장에 그 오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밖에 안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목표가가 56이었습니다. 왜냐?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제가 저번 주에는 5랑 52.50 사이에서 맴돌 것이다. 그리고 가치평가상은 54까지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 이후에 토요일장에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가 추가 감소를 보일 경우에는 가격이 올라왔음에도 감소를 보였다면 이거는 모멘텀이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냥 청신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베이커 휴즈 굴착 장비 수 발표 이후로 매수 방향 56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목표가를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그냥 단기적 관점에서만 매도 핑퐁 플레이를 들어가셔라 라는 관점에서 방금 전에 55.73에 대한 매수 포인트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왜 드렸냐면은 오늘 장의 최저 매집 단가였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 네. 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충분히 자금력까지 인정하는 50틱, 제가 매주 강조를 드리죠. 50틱 이상의 틱수를 보였기 때문에 자금력까지 인정한 매수 매집 포인트였다. 그런 관점에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월요일장 오늘 밤 바쁜데요, 저희. 네, 해외 선물과 함께 하신다면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마지막 이슈를 점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는요, 국제유가가 사우디 혼란과 오펙 감산 연장 전망에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S&P 같은 경우는 2,584.50포인트, 2,585를 지금 못 가고 있습니다. 그 흐름도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드리고요. 그리고 1부 안에서 접수를 해주셨던 문자 상담과 다양한 상담 내용도 2부에서 시청자 상담 집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도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김호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의 내용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